늘 내가 먼저 연락해요. 분위기 풀어주는 것도 나고 붙잡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더 노력하지? 근데 이 질문 대부분 방향이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고요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래요. 내가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더 맞춰주는 것 같고, 더 감정을 쓰는 것 같아요. 상대는 그냥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먼저 연락하는 것도 나고, 분위기 풀려고 애쓰는 것도 나고, 우리 괜찮지? 확인하는 것도 나예요. 상대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나는 그 기다림을 못 견디고 먼저 움직였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결국 내가 모든 일을 떠맡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퇴근 시간에 집에 가는데 나는 신경 쓰여서 결국 혼자 남아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왜 나만 이러고 있지? 거지 같은 회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드는 감정이 있어요. 억울함이요. 나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감정은 꽤, 선명하면서 구체적이에요. 불공평하다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상대는 왜 고작 저것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가 달라져도, 어, 상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계속 이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 사귀어도 또 그 느낌이에요. 새로운 연인 만나도 또 그 느낌이에요. 팀이 바뀌어도 또 그 느낌이에요. 전 직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직장에서도 그래요. 전 연인과도 그랬고, 지금 연인과도 그래요. 반복되는 이 감정은 장소를 옮겨도, 상대를 바꿔도, 상황을 달라져도 계속되는 거예요. 패턴이 상대한테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것과 상대가 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해요. 근데 이 계산이 공정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상대가 한 일은 흐릿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한 10번은 정확하게 세는데 상대가 갑자기 뭔가를 챙겨줬던 3번은 기억 어딘가에 묻혀요. 내가 야근하고 모든 일을 떠맡게 된 날들은 선명한데 다른 팀원이 대신 처리해줬던 일들은 기억에 없어요. 내가 한 행동은 내 입장에서 경험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얼마나 귀찮았는지, 얼마나 신경 썼는지 그 과정이 전부 다 보여요. 상대가 한 행동은 결과만 보여요. 과정이 안 보이거든요. 어, 상대가 그걸 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노력은 부피가 크게 느껴지고 상대의 노력은 납작하게 느껴져요. 저울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계산처럼 느껴져요.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만 더 노력한다는 말 안에는 기준이 있어요. 노력의 기준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연인 사이에 연락의 주기의 기준이 상대방과 다를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연락의 간격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도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직 나만의 기준에 상대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난 억울해라는 건 기대치 불일치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대치를 설정한 건 나예요. 상대한테 말한 적도 없이 이 패턴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 구조가 있어요. 관계가 잘못되면 그게 내 책임이 될 것 같다는 감각이에요. 내가 연락 안 하면 관계가 끊길 것 같아요. 내가 분위기 안 풀면 어색한 채로
굳어버릴 것 같아요. 내가 안 챙기면 일이 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불안이 동기인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행동은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대를 위해 먼저 연락하는 것과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불안해서 먼저 연락하는 건 겉으로 같아도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불안이 동기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안 와요. 불안은 행동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연락했는데 답장이 늦으면 또 불안이 올라오고 뭔가를 하게 되고 나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쌓여요. 연락했더니 답장이 빨리 왔어요. 그럼 그날은 괜찮아요. 근데 다음날 또 답장이 늦으면 또 불안이에요.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 루프는 상대가 아무리 잘 해줘도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이 패턴 안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내가 관계에서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상대는 저렇다고 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더 많이 맞춰줬다는 걸 기억했고, 연락도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보면서 억울했어요. 어느 날 무심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하는 건지를 구분하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들여다봤더니 대부분이 후자였어요. 좋아서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 안 하면 멀어질 것 같아서 한 거였어요. 좋아서 맞춰준 게 아니라 내가 안 맞추면 상대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한 거였어요. 그걸 알았을 때 억울함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상대한테 향하던 억울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왜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으로 있었지라는 질문이 남았어요. 억울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 패턴은 꽤 광범위해요. 그리고 이 패턴에 빠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책임감 있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심 있는 사람일수록 이 루프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사람일수록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게 나 때문은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감이 과잉 노력으로 이어지고 과잉 노력이 억울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억울함을 상대에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요.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상대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 그 다음은 서로 자기가 뭘 했는지 목록을 대는 싸움이 돼요. 그 싸움은 결론이 없어요. 계산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나는 연락 횟수로 계산하고 있는데 상대는 감정 깊이로 계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맞춰준 날들을 세고 있는데 상대는 내가 짜증냈던 날들을 세고 있어요. 이 두 계산서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건 애초에 안 되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겪고 나면 또 억울함이 쌓여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이해도 못 받았다는 억울함까지 더해져요. 하는 것도 피곤하고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참는 것도 피곤해요. 모든 방향에서 다 피곤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내가 사용한 에너지는 언젠간 소진되어서 터져요. 그렇게 터지고 나면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뭐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시작된 원인이 상대였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혼자 설정한 기준, 내 불안이 만든 과잉 노력이 이 사이클의 시작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 느낌의 정체는 억울함이 아닐 수 있어요. 불안일 수 있어요. 혼자 세운 기준의 반작용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관계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 말을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게 귀찮으니까 가장 쉬운 설명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나만 더 하고 있다. 이 문장은 깔끔해요. 나는 충분히 했고 문제는 상대에게 있다는 구조니까요. 근데 그 문장이 깔끔할수록 진짜 문제에서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혼자서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생기는 상황이 무서워서 하고 있는 건지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그게 다예요.